김원중 150 세이브 유니폼 실물. 개인적으로는 블랙핑크라는 그런 색감, 블랙핑크라는 거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랄까 분홍색이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진하거나 조금 더 옅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옅은 느낌이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좀 핑크색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꽃무늬 셔츠 같은 거에 들어간 약간 분홍색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촌스러운 핑크색 느낌인데 그래도 저는 의미 있는 유니폼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사기는 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괜히 안 사면은 그런 거 있죠. 괜히 부정 타가 200 세이브 할 거니까 200대만 사야지 했다가 괜히 부정 타가지고 200 세이브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50 세이브를 사야지 200 세이브를 내년에 금방 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살동 오리지널 아이고 롯데야 8월 4일 야구 없는 날 라이브 방송 사직이 들리는 밤에. 자, 오늘은 뭐 다른 주제는 뭐 정해놓은 건 없고 일단 내일 경기, 이번 주 경기 전망부터 뭐 나오는 얘기 자유롭게 또 나눠보는 시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내일 경기가 기아, 화수목 기아, 금토일에 사직 경기고 지금 플러스 13 승패 마진이고 1위 그룹, 그러니까 1위, 2위 하이다 IG가 지금 승패 없는 1위, 2위인데 게임 차로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SSG 기아가 5게임, 6게임 여유 있는 상황으로 좀 벌려놨는데요. 일단 저는 내일 직관 예정이고요. 내일 예정이고 날씨를 보면은 지금 부산은 비가 오진 않는데 굉장히 습합니다. 낮에 약간 비가, 사직동엔 비가 좀 소나기 같이 오다가 안 오다가 했었고, 지금 기상 예보상으로는 지금 보시는 것이 기상청인데 13시, 14시에 소나기 예보가 있고 그 뒤에는 비 소식이 였긴 해서 지금 예보대로면 내일 경기를 하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을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이게 뭐 날씨가 예측이 워낙 안 되다 보니까 뭐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일단 비는 안 오고 있습니다. 날씨가 습하긴 한데 비는 안 오고 있고, 그렇습니다. 내일 저는 직관 예정이고 내일은 삼루 외야 쪽에 있는 내야 상단이고, 내일은 그 오랜만에 친구가 와가지고 친구와 같이 경기를 볼 예정입니다. 볼 예정이고, 일단은 지금 댓글을 좀 보면은 부산 비 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조이 스미스님 반갑습니다. 윤수령님 반갑습니다. 데이비슨 선수 소식은 저도 글 보고 알았는데 오늘 야구부장님 방송에서 데이비슨 선수 교체 관련된 이야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뭐 공식적으로 얘기 나온 건 없는데 그 야구부장님만큼 사실 정보력이 밝은 분은 잘 없을 거라서 거의 기정사실이 아닐까라는 생각이고, 에르난데스 선수 뭐 교체권은 사실은 글로 바꾼다,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 없는 거니까 그냥 구단의 선택을 존중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벌써 131분이 나와주셨네요. 자, 내일은 일단 간보아 선수 대 네이 선수고 굉장한 뭐 에이스 맞대결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간보아 선수는 기아전에 어디 보자 처음 나오네요. 간보아 선수는 기아전 첫 등판이에요. 첫 등판이고 뭐 지금까지 쭉 잘해주고 있는데 첫 등판인 게 그렇게 불안 요소가 크진 않습니다. 워낙에 잘하고 있으니까. 목요일 양윤종 선수예요. 이거 제가 어디서 봤는데 이 전망이니까 양윤종 선수인가요? 그리고 어디 보자. 그 다음에 네이 선수는 상대 전적 바로 직전 등판이 롯데전이었네요. 7월 27일에 6이닝 2실점 7피안타 8삼진 이렇게 기록을 했었고, 양현종 선수 기사로 떴어요. 그러면 이렇게 정정을 하겠습니다. 그렇고 7월 4일에 또 롯데전에 3개를 나왔군요, 네이 선수가. 근데 셋 다 좋았네요. 7이닝 2실점, 6이닝 무실점, 6이닝 2실점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뭐 경기는 열어봐야 아는 거니까 뭐 네이 선수라고 해가지고 내일 뭐 우천 취소가 돼야 된다 이런 거는 저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뭐 우리도 VPN을 또 잘 세이브를 해놨으니까요. 뭐 크게 어려운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어디 보자. 안보아 선수는 땅의 지밀력을 많이 이용한 투수, 뭐 다리를 많이 들이기도 하고, 프레디 킴님 공군 871기 입대 한 달도 안 남으셨다. 네, 건강하게 한 달 동안 또 재밌게 노시 잘 보내시고 건강하게 잘 들어가시고. 9월 군번이시네요. 저도 9월 군번인데 그래도 9월에 입대하면 날은 괜찮습니다. 그래도 제일 날씨가 덥거나 춥지 않을 때 가는 거라서 괜찮은 군번이니까요. 잘 군대 생활하시고, 저도 공군 출신이기 때문에 정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공군 하신다고 건강히 하시고, 공군은 좋은 선택입니다. 아마 군복무 하시면서 잘 선택하셨다고 거의 생각하실 거예요. 아무튼 건강하게 잘 보내시고 훈련소 잘 수료하시고 하시기 바라고요. 근데 가이야구로 가면 좀 많이 힘드시겠네요. 그 가이야구를 못 보기 때문에 요새는 1개월이고 저는 24개월 갔다 왔습니다. 지금은 21개월로 다 3개월씩 줄었죠. 군대 얘기는 이까지 하고 가겠고, 네, 군대 얘기 더 많이 하면 안 되는데, 군대 얘기는 제가 비시즌 때 혹시 뭐 아예 군대 얘기 판을 한번 깔겠습니다. 진짜 남자들끼리 하는 얘기겠지만 비시즌에 뭘 할 얘기 없으니까 네, 이렇게 하면 되겠고. 자, 그렇고 어디 보자. 간보아가 불안한 안 불안한 투수 없다, 뭐 맞는 얘기죠.
네, 내일 같이 가는 친구가 있는데 근데 그 어차피 자리가 일루 쪽이 뭐 없기도 했고 친구도 갑자기 이 친구가 지금 다른 지역에 사는데 수도권 쪽에 사는데 갑자기 이제 좀 본가에 내려올 시간이 나가지고 온 김에 보는 거라 가지고 오늘 예매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뭐 자리가 없기도 하고 크게 개의치 않는 성격들이라 가지고 그냥 삼루 쪽에서 봅니다. 그리고 저는 일루 쪽에 저번에 그 최근에 한번 가봤는데 공격 때마다 다 일어서셔가지고 저는 좀 불편하더라고요. 저는 앉아서 보고 싶은데 그래서 저는 한번 가보고 앞으로도 그냥 삼루 쪽이나 외야나 삼루 쪽 중앙 상단만 가야 되겠다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김두기님 모레 가시고 연하님 저는 방학 중인 교사인데 내일 동료들과 함께 치맥 모임이 있다. 마음은 경기에 가 있을 듯. 쉽지 않네요. 네, 실시간 스코어 보시면서 마음의 콩밭에 가 계실 것 같고 대부분 시간이 막은 당근에 야구장표 싸게 올라가고 아무래도 그런 게 있는데 저는 원래 일루 쪽은 좀 다 서서 보셔가지고 저는 서기 싫어가지고 잘 안 갑니다. 네, 그런 것 같고 외야 응단 앞 지금 외야 응단 앞도 괜찮은데 저는 아무래도 그 콘텐츠를 찍어야 되다 보니까 맨 끝자리만 갈 수가 있어가지고 선택권이 별로 없습니다. 보통 맨 끝자리가 먼저 빠지고 남는 자리가 보통 3루나 아니면 외야 쪽이 남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것 같고 테이블석은 그 정관장 존 한 번인가 두 번인가 가봤고 그다음에 그 3루 쪽에 가족 테이블석 한번 가봤고 중앙 상단석 몇 번 가본 것 같고 뭐 그 정도 되는 것 같네요. 갑자기 뭐 자리 얘기로 이어졌는데 박신규님 반갑습니다. 잭삼촌님 반갑습니다. 근데 슈퍼매치는 저번에 한번 깼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저희가 슈퍼매치에 막 의미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요. 그냥 그깟 슈퍼매치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은데 박용택 위원은 저는 직관이니까 해설을 안 들어도 되니까 다행이네요. 박용택 위원은 더 이상 말하기 힘든 것 같은데 근데 그 K 라이더님 생각보다 그 야구장이 바람이 좀 시원한 편이라서 나름 괜찮아요. 그러니까 1루 쪽은 응원 열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 열기 때문에 많이 더운데 그래도 3루나 중앙 상단 쪽은 제법 괜찮습니다. 나름 있을만한 것 같고 네, 피터 K님 저 우씨 아닙니다. 그 제가 본명을 오픈하진 않고 있습니다. 그냥 아이고 롯데야 아롯 이렇게 불러주시면 될 것 같고요. 중간직은 모자이크 처리하시기도 하던데 그러니까 혜리님 말씀처럼 저도 불편해서 그러니까 모자이크 칠지 안 칠지를 알 수도 없기도 하고 그냥 내 시야에 카메라 찍는 게 보이면 그게 거슬리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맨 끝자리에서 아무도 불편하지 않는 곳에서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게 편하고요. 뒤에 분들 걸리면 저도 신경 쓰이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이번 주 몇 승 몇 패? 근데 사실 이런 전망을 저는 잘 안 하는 게 괜히 부정 탈까봐 그냥 매일매일 응원할 뿐인 것 같고 유광 무광 점퍼? 롯데 유광 점퍼라는 게 있었나요? 저는 일단 점퍼는 2벌 정도 있습니다. 그렇고 내일 KBS 공중 지상파 중계예요. 평일 저녁 타임인데 지상파 중계를 하는군요. 근데 롯데 대 기아는 워낙 또 그 팬이 많은 팀들이니까 좀 그렇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고 SSG가 항상 힘들죠. 왜냐면 화이트 선수가 항상 쉽지 않았던 기억이고 그 다음에 이번에 화이트 선수 말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안 나니? 에이스 선수는 이번에 안 만나나요? 이 일정은 어디서 보고 그냥 긁어온 거라 가지고 안 정확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고 지금 직관 승률은 말입니다. 6승 1무 6패로 찍었고 앤더슨 그쵸? 앤더슨 선수는 이따 안 만나나요? 앤더슨 선수가 목요일에 나오나? 화이트 선수 이번에 안 나와요? 그러면 우리 로테이션은 확실히 이런 것 같은데 상대편 로테이션 제가 정확히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비워두겠습니다. 화이트 선수 안 나오는 건 참 다행이네요. 다행이고 일단은 앤더슨 선수는 진짜 그나마 화이트 선수는 그나마 조금 했던 것 같은데 이렇습니다. 화이트 선수 타구에 맞았어요. 아이고 많이 다치면 안 될 텐데 또 화이트 선수는 올 시즌 잘하고 나와 부상이에요. 부상이 크면 안 좋은데 화이트 부상 미치 화이트 어디 보자. 화이트 선수가 왜냐면 내년 WBC 때 우리 대표팀으로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사실 부상이 크면 안 좋거든요. 근데 막 큰 부상은 아닌 것 같긴 이탈할 경우 아직 알 수 없다고 하네요. 좀 걱정스러운데. 네, 안우진 선수 부상 소식은 저도 봤고요. B가 아직 예측을 할 수가 없어가지고 큰 부상은 한 번 정도 쉬고 다행입니다. 화이트 선수는 본인도 워낙 대표팀 의지가 강하고 해서 WBC 때 또 좋은 역할을 해줄 선수이기 때문에 경미한 부상이가 참 다행스럽네요. 그렇고 안우진 선수는 이게 부상 부위가 좀 작은 부상이 아닌 것 같던데 그래서 사실은 또 에이스 역할 근데 안우진 선수 국가대표를 아직 징계가 안 풀렸죠. 그래서 근데 이게 참 쉽지 않은데 일단은 어깨 부상이면은 올해가 문제가 아니고 앞으로도 사실 걱정인 문제인 것 같거든요. 굉장히 큰 부상입니다. 어깨 부상이면은 사실은 함부로 말하기가 좀 힘들 정도로 좀 안 좋은 부상이죠. 사회복무 요원으로 갔는데 이렇게 다치나? 키움 2군의 시전에 맞춰가 피칭 감각으로 올리다가 어깨 부상을 당했다?
이건 좀 심각하네요. 그 키움 2군 코치들이 이거는 거의 직무유기가 아닌가, 이거는 좀 아니네요. 네, 하하, 2군 코치지 외압 홍보를 받아요? 왜 투수가 외압 홍보를 받게 했지? 이해할 수가 없네요. 참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타팀 선수지만 이렇게 부상은 안 당하는 게 좋은데 안타까운 일인 것 같고, 송성문 선수도 그쵸, 그 히어로즈가 그렇게 큰 금액을 투자할 거란 생각을 못했는데 거액을 투자해가지고 송성문 선수를 붙잡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성공을 했고, 근데 이제 좀 그 메이저리그 포스팅은 또 가능성을 좀 열어놓는 듯한 멘트를 또 남겼습니다. 그래가지고 아직은 솔직히 뭐 미국 진출 가능성이 열려있다고 하니까 정확히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 이게 6년으로 묶어놨다고는 하지만은 메이저리그 가면 또 알 수가 없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누고 있는데요. 어디 보자. 우리 팀 뉴스를 조금 열어보겠습니다. 어디 있는지. 자 일단 7월 MVP 경쟁의 김원중 선수가 폰세 선수가 하고 있다는데, 뭐 객관적으로는 사실은 폰세 선수보다 표를 많이 받긴 힘들겠지만 그래도 이렇게 MVP 경쟁을 한다는 것만으로도 굉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김원중 선수가 7경기 7세이브 1.29라고 합니다. 7월 달에. 그러니까 작년 7월 달에 어떤 참사를 생각해 보면 굉장히 올 시즌 잘 이겨냈죠. 올스타 브레이크를 활용을 해가지고. 폰세 선수는 25이닝 0.36이니까 거의 뭐 외계인이네, 외계인. 25이닝 탈삼진 34개, 굉장한 성적을 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미국 계약하면 자동 파기군요. 그러면은 타팀이 이제 함부로 얘기 못 하겠지만 네, 소식이 송성문 선수가 6년을 꼭 같이 간다는 얘기가 확정은 또 아닌 것 같네요. 아니라고 볼 수 있겠고, 황성민 선수 공황장애 증상도 제가 어디서 본 것 같긴 한데 사실 이런 부분들은 좀 함부로 얘기하기가 좀 조심스러운 것 같아가지고 이 얘기는 제가 굳이 하지 않겠습니다. 또 그런 건강이 안 좋은 부분은 반드시 좋아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냥 응원의 메시지를 남기는 게 맞는 것 같고요. 해리는 김원중 150 세이브 유니폼 실물. 개인적으로는 블랙핑크라는 그런 색감, 블랙핑크라는 것 자체는 괜찮은 것 같은데 뭐랄까, 분홍색이 좀 아쉬워요. 조금 더 진하거나 조금 더 옅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좀 더 옅은 느낌이었으면 더 이뻤을 것 같은데 좀 핑크색 자체가 조금 애매하긴 해요. 그러니까 약간 뭐라고 해야 되지? 그 약간 꽃무늬 셔츠 같은 거에 들어가는 약간 분홍색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좀 촌스러운 핑크색 느낌인데 그래도 저는 의미 있는 유니폼이기도 하고 해서 그냥 사기는 샀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괜히 안 사면은 그런 거 있죠. 괜히 부정 타가 200 세이브 할 거니까 200대만 사야지 했다가 괜히 부정 타가지고 200 세이브 못 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150 세이브를 사야지 200 세이브를 내년에 금방 하지 않을까, 그런 약간 걱정 아닌 걱정이 들어가지고 그냥 샀습니다. 그리고 황성민 선수 그 거는 카메라 감독님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 조정실에서 화면을 셀렉하는 거라서 카메라 감독은 자기가 맡은 그 파트를 찍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카메라가 여러 대 도니까 그 중에서 방송에 송출되는 거는 그 조정실에서 셀렉을 해가지고 보내는 거라서 카메라 감독이 선택하는 거 아니에요. 그 부조실에 있는 그 PD가 선택하는 거지. 이거는 뭐 저도 전공을 했으니까요. 뭐 조금이나마 뭐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카메라맨이 화면을 바로 송출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야 하는 게 아니고, 전준우 선수 유니폼은 구매 안 했습니다. 그거는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건 좀 쉽지 않아서 안 샀습니다. 전준우 선수 유니폼은 이거는 아무리 상징성이 있어도 좀 쉽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고, 빵빵이 최고님 데이비슨 교체? 저는 그러니까 매물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인데 사실은 대체가 된다면 바꾸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긴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더 높은 곳을 보려면 더 포스트시즌 진출했을 때 데이비슨 선수는 솔직히 좀 계산이 안 서거든요. 그렇고 그 다음에 에르나데스 선수는 앞에 그 규정상 못 데리고 온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 얘기는 이달락이 되는 것 같고, 카메라 감독도 아예 안 찍던데. 모르겠어요. 제가 중계를 100% 다 보진 않아가지고 모르겠는데 뭐 방송사 안에서 그런 얘기가 돌았을 수는 있죠. 며칠 정도는 본때를 보여주자라는 그런 생각이 들기도 하고, 프리덤님 박승우 선수가 자료 좋긴 한데 이호준서를 써봤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좀 메모를 하겠습니다. 박승욱 선발, 이호준 교체. 이거는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의 조합 이라고 생각을 하는 게, 박승욱 선수가 지금 방망이가 잘 맞고 있고요. 그 다음에 수비에서도 범위 좁은 건 어쩔 수 없다 쳐도 그래도 범위 안에서는 나름 실수 없이 잘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해야지 박승욱 선수 자리에 대타를 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호준 선수가 선발로 나오게 되면은 중간에 대타 바꾸면 마지막에 그 경기 후반에 대수비로 박승욱 선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경기 후반에 타이트한 상황에 박승욱 선수가 대수비로 들어온다? 굉장히 사실은 힘들죠. 그래서 지금같이 박승욱 선수가 선발로 나오고 마지막에 이제 타이트한 상황에 이호준 선수가 수비로 들어오는 게 지금 저는 더 좋다고 보고 있어가지고, 그리고 박승욱 이호준으로 하면 이제 대주자도 자연스럽게 바통 터치가 되는 것도 있어가지고 지금 상황에선 이 조합이 가장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요. 전민재 선수는 2군에서 2안타 치고 뭐 했다고 하는데 뭐 보고 괜찮으면 또 올리겠죠. 근데 지금은 박승욱 선수 선발이 더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충분히 21살 유격수로서 너무 잘해주고 있어가지고 이호준 선수는 굳이 막 선발에 대한 욕심을 지금은 낼 필요는 없지 않은가 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요. 노진혁 선수는 이제 유격수로는 안 보는 게 맞는
맞는 것 같고 그루브 Y님 그죠 최근에 타 팀이 굉장히 많이 바꿨죠. 그래서 저도 KTAG 바꾸는 거 보고 뭐 사람이 없진 않겠다. 근데 사실 이 부분은 팬 입장에서 뭘 알 수가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그냥 더 나은 선수가 오면 좋겠다는 생각은 하지만 이게 뭐 스카우트 팀의 사정을 저희가 모르니까요. 네, 더 많이 얘기하기 좀 힘든 것 같고 이호준 선수 응원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주가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약간 그 상남자다운 전주. 야, 이호준 선수는 개인적으로 뭐 마킹도 타고 했지만 굉장히 응원하고 있는 선수입니다. 일단 귀엽잖아요. 그렇고 뭐 데이비슨 선수 거는 데이비슨 선수. 근데 아마 이번 주 내로 뭔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로테이션을 보면은 어차피 수요일 경기 때 선발 예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요일이 마지막 등판이냐 아니냐. 그러니까 수요일에 던지고 나서 어떤 웨이브 공시가 되고 교체면은 아니면은 계속 갈 거라서 그냥 기다려 보면은 결과가 나올 겁니다. 어차피 8월 15일까지는 바꿔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은 이번 주에 넘기진 않을 거예요. 교체를 할 거면.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얘기를 막 하는 것보다 그냥 이번 주 등판을 보고 생각을 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춘천 모세님 이호준 선수가 캐릭터를 확실히 잡았어요. 이게 원래 성격이 그런 건지 아니면 좀 그렇게 잡았는지 모르겠는데 상남자 호소인 캐릭터를 확실히 잡은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것 같고 그죠? 혜리님 말씀처럼 사실은 교체를 해도 그게 밖으로 새나가게는 안 하겠죠. 구단에서 새나가서도 안 되고요. 그래서 구단 내부에서 아마 잘 하고 있을 것 같아가지고 볼 것 같고 흠냐님 나승엽 선수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에도 많이 나오지만 그 감독님의 부트라는 방향성하고 본인의 보고 치는 방향성하고 충돌이 생기면서 약간 어떻게 해야 될지 혼란에 빠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올해는 좀 쉽지 않아 보이고요. 스프링 캠프에서 좀 방향성을 확실히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작년에 사실은 자기의 방향성으로 잘 했기 때문에 굳이 그거를 건드릴 이유가 없다고 보거든요. 근데 좀 흔한 어떻게 보면 미년사 징크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군대 갔다 오고 사실상 첫 시즌이었으니까 작년이. 그래서 뭐 올해는 사실 이루수 안태양 1루수 고승민 쪽이 더 잘 되고 있으니까 너무 급하게 생각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저는 나승엽 선수는 못할 선수가 아니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너무 마음 급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노진혁 선수는 지금 퓨처스 성적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노진혁 선수는 폭격은 아닌데요. 예, 2할 6푼 9리에 7안타 2루타 2개니까 폭격이라고 보긴 애매하면 타율이 2할 6푼 9리밖에 안 돼요. 폭격은 절대 아닙니다. 그냥 하고 있습니다. 뭐 잘하고 있다고 말하기엔 좀 애매한 것 같고 근데 뭐 필요하면 팀에서 올리겠죠. 근데 지금은 사실 1루수 정도밖에 기대를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정훈 선수가 더 낫다고 생각하니까 정훈 선수를 쓰는 거겠죠. 그래서 굳이 올릴 필요도 없어 보이고 2군에 냅둬서 돈이라도 덜 받아라 하는 게 지금으로서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워낙 여론이 또 안 좋다 보니까 굳이 막 진짜 폭격하는 거 아니면 올릴 이유가 없는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어디 보자. 자, 일단 순위표를 제가 띄워놓고 쭉 보겠습니다. 이거 띄워놓고 그냥 방송을 하겠습니다. 자, 데이비스 선수 귀신같이 시리닝 무실점 뭐 그렇게 해주면 제일 좋죠. 제일 좋은데 OST님 큰 경기감 대타요원 정도 왔다. 확장 엔트리 되면 그때는 올릴 수는 있겠죠. 9월에 확장 엔트리가 되면은. 그렇고 네이 선수 그쵸 좀 극복을 하면 좋을 텐데 우리는 응원을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또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요? 화제를 좀 주시면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57분이 또 많이 봐주고 계십니다. 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또 혹시 구독 안 하고 보신 분들 또 구독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또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 그쵸? 날씨가 사실은 예보라는 게 이제 의미가 없어져 버린 것 같아요. 그냥 맨날 달라지는 것 같아가지고 그냥 그날 돼봐야 그날 오후쯤 돼봐야지 알 수 있는 게 이제 날씨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참 세상이 왜 이런 건 모르겠습니다. 큰일이다 큰일이야. 뭐 이런 생각이 들고 자 그리고 오늘도 비가 진짜 소나기 한 5분? 이렇게 좀 많이 오고 그 나머지는 거의 안 왔고 그렇습니다. 자 푸코님 수도권 사는 롯데팬인 다음 주 일요일 부산 가서 티켓팅 해보려고 하는 할만한가요? 현장 주말 다음 주 일요일은 또 그 워터 페스티벌인가 그거 해가지고 아마 거의 안 되실 것 같아요. 미리 못 구하시면 현장에서 구하기엔 되게 힘드실 것 같고 지비츠 나눔 후기 일단은 그 제가 이날 한 6분 7분 정도 나눠드렸나? 그랬던 것 같은데 일단은 다 뭘 또 많이 들고 오셔가지고 제가 드린 거보다 너무 다 큼직한 거 주셔가지고 너무나 또 감사하게 또 한 것 같고 그 제가 지금 게시물에 또 내일 화요일에 또 5분께 또 나눠드릴 건데요. 오실 때 진짜 그냥 몸만 오셔도 됩니다. 근데 또 뭐 주시면 제가 주는 건 잘 받는 게 맞다고 제가 배워가지고 주시는 건 다 감사하게 받긴
하긴 하는데 막 딴 사람들도 뭐 들고 왔으니까 막 부담 느끼시고 나도 뭐 줘야 되나 이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네, 그냥 편하게 오시면 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 책 후기는 그냥 제가 한 권 협찬받은 건데 그냥 이거 독후감 쓰라고 해가지고 쓴 거예요. 쓴 거고 사직 현장 같은 경우에는 그 이유가 있다기보다는 그냥 비시즌 때 그거 들으면 좋습니다. 나중에 비시즌 때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야구장에 못 가는 시기에 그거 들으면 굉장히 또 그런 그리움을 달랠 수가 있기 때문에 기록을 해놓는 건 전 되게 재밌는 기록이라 생각합니다. 영상을 그렇게 다 딸 수는 없기 때문에 소리로 또 한순간순간을 기억해놓는 거는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내일 지비츠 5명 중에 3명이 다 가셨어요. 네, 나머지 2개 내일 오시는 분들 빨리 받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렇고 어디 보자 두두님 튼동 2루 한태양 확실히 밀어주고 유격으로 하기 힘들 것 같다. 뭐 올해는 2루수로 계속 쓰는 게 맞고 근데 내년이 되면 좀 머리가 아파지겠죠. 왜냐면은 1루수를 나승엽 선수를 쓸 거면 결국은 자리가 없거든요. 한태양 선수가 살려면 유격수밖에 자리가 없습니다. 일단 3루는 한동희 선수가 들어가고 시작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이거는 스프링 캠프 때 이제 팀 방향성을 보고 정리를 하겠죠. 그래서 뭐 그렇게 뭐 걱정을 하거나 그런 문제는 아닌 것 같고 전효천님 그 10년 연속 과외 이야기를 9년 못 가고 우승 한번 후자가 무조건 후자입니다. 예, 무조건 후자입니다. 무조건 후자입니다. 이거는 뭐 고민의 여지가 없습니다. 무조건 한 번 우승이 낫습니다. 우승하려고 하는 거지 가야구 하려고 야구하는 거 아니잖아요. 우승 한번 훨씬 낫습니다. 그렇고 차량은 전 전부 다 스마트폰으로 합니다. 예, 다 스마트폰으로 하고요. 최고의 촬영 기기는 스마트폰입니다. 편집도 바로 할 수 있고 갤럭시 울트라 쓰고 있습니다. 그렇고 수비력만 볼 때는 박성호도 한태양이 위 아님. 근데 이게 유격수 자리라는 게 갖다 놨을 때 또 상황이 달라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저도 야구를 해본 사람이 아니고 뭐 현장에서 포지션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뭐 게임처럼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지 않겠죠. 그래서 불꽃 야구 하는군요. 전전모전 불꽃 야구 재밌게 보시고 네 그렇게 해주시고 윤진달래님 김원중 선수 유니폼 많이들 사신 것 같아요. 진짜 많이들 사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올해 안에 올란지 모르겠지만 과연 12월 안에 올란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때 되면 오겠죠. 때 되면 올 것 같고 두두님 근데 한동희 선수가 상무에서 3루 수비가 많이 괜찮아졌다고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켜보면 되겠죠. 뭐 벌써부터 안 좋은 얘기를 저희가 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좋은 얘기 위주로 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렇고 6개월 야구 그건 동아리 생활을 한 거지 제가 게임을 6개월 뛴 게 아니라서 게임은 못 뛰었습니다. 예, 6개월이면 이제 막 뭐 기초적인 거 하다 나온 거라 가지고 제대로 뭐 했다고 할 수가 없고 브라더님 박찬호 선수 FA 저는 뭐 지난 방송 때도 맨날 얘기했지만 FA 굳이 21번째 선수 줄 만큼은 아니다 라고 생각을 저는 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A급이기 때문에 A 등급이기 때문에 아니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팀에 지금 21번째면은 진짜 엄청 출혈이 심해요. 진짜. 그래서 저는 뭐 굳이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팀에. 네 페이롤이 막히고 흠야님 대통령배 경남고 우승 소식 그죠. 제가 그 중계를 봤는데 그 우승 순간에 또 해설위원님이 또 콜을 굉장히 감동적인 콜을 하시더라고요. 하늘에 계신 최동원 투수 보고 계십니까? 선배들의 하늘 후배들이 풀었습니다. 네, 이런 또 감동적인 멘트 해가지고 아마 중계 보신 분들은 다들 좀 울컥하셨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고 21번쯤은 그죠 한태양 선수급까지 내려와요. 그러니까 진짜 21명이 빡세요. 그래서 진짜 피눈물을 흘리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박찬호 선수는 영입 안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대충 짜보면은 진짜 20명 안에 넣는 게 진짜 쉽지 않거든요. 네, 진짜 너 군대를 또 보낼 수도 없는 거고. 그렇고 어디 보자. 강백호 선수. 근데 강백호 선수도 A급이니까 우리 팀이 지금 지명타자 슬롯이 없어서 한동희 선수도 오면 지명타자 나눠 써야 되고 전준우 선수 지명타자 나눠 써야 되고 그러니까 지명타자를 돌아가면서 써야 되는 입장이라서 수비 포지션에 애매한 선수 데리고 오기가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흠야님 도파민 퍼지는 경기 잘 만나는 것 같아요. 예, 작년도 그랬고 제가 좀 그런 건 좀 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극적인 경기는 좀 자주 보는 것 같습니다. 예,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면 진짜 뭐 제가 심지어 그것도 직관했거든요. 도파민의 끝은 그거죠. 2012년 준 플레이오프 2차전 손패배네. 그것도 제가 직관했고요. 그거는 저혈압 고혈압 치료제긴 한데 문규현 선수 연습 끝내기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작년에 그 6.25 대첩도 봤었고 아무튼 그런 생각이 좀 드는 것 같고 그쵸. 브라더님 화수분 야구가 되다 보니까 확실히 그 어린 선수들 크는 재미 보는 게 있고 오에스티님 말씀대로 저희 25인 묶기도 힘들어서 외부 FA는 진짜 S급 아니면은 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육성이 워낙 잘 되고 있어가지고 굳이 무리해서 살 필요가 없다. FA 내부 육성이 워낙 잘 되고 있어서 무리해서 영입할 이유가 별로
없어짐. 저는 이렇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거의 굉장히 많은 구멍들을 올해만 해도 많이 메꿨기 때문에 굳이 무리할 필요가 없고 21번째 이호준 한태양 중이면은 피는 물이 나겠죠. 뭐 이호준 선수를 군대를 빨리 보낸다고 해도 결국은 한태양, 뭐 장두성, 김동혁 이런 선수들까지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피는 물이 나죠. 피는 물이 날 것 같고 강민호 선수는 전 가능성은 없다고 봅니다. 가능성 저희도 사실 그렇게까지 필요하지가 않고 물론 뭐 부상 선수도 없고 하니까 진짜 뭐 가격이 안 비싸면 영입하면 나쁠 건 없겠죠. 당장 전력을 생각하면 좋아지는 건 맞지만 근데 삼성에서 보낼 이유가 없어요. 삼성도 지금 포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보다 삼성이 강민호 선수가 더 필요합니다. 그렇고 윤진열님 또 날짜 맞으면은 지비츠 또 받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고 그렇죠. 한동희 선수 맞아요. 그러니까 오행님 말씀처럼 한동희 선수가 마지막 해에 너무 못해서 그렇지 사실 이게 이대호 선수의 후계자라는 그것 때문에 너무 기대치가 높아서 그렇지 그 꾸준하게 사실 우상이고 꾸준하게 괜찮은 성적을 낸 선수입니다. 근데 이제 너무 기대치가 크다 보니까 이제 뭐 보통도 못하는 선수 같은 이미지 같이 박혀있는 게 좀 있는데 충분히 훌륭한 타자입니다. 군대 가기 전에 낸 성적도. 그리고 전 3루 수비도 사실 물론 잘하는 건 아닌데 어떤 너무 지나치게 평가 절하를 받는다는 생각도 좀 하긴 했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못하는 건 맞는데 무슨 갖다 놓으면 수비를 제대로 못하는 선수처럼 거의 평가를 받는 것 같아가지고 개인적으로는 그렇다고 해서 3루 수비가 월등한 선수가 또 있었느냐? 아니라고 봤거든요. 저는 한동희 선수 있던 시즌들 돌아봤을 때 그렇고 내일 이민석 선수는 그쵸 군대를 갈고 홍민기 선수 선발로 갈 예정이 일단 되어 있는데 이민석 선수 같은 경우는 아시안 게임이 내년에 있으니까 이민석 군대 이거는 구단에서 대단히 고민하긴 할 것 같은데 또 김진욱 사례가 있다 보니까 계획이 있다면 계획대로 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고 또 이민석 송민기 선수도 선발 로테이션에 들어올 계획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좀 구통 정리를 하지 않을까 라는 그런 생각이고 어디 보자 간보아 빼고 내일 양팀 키플레이어 요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막 그렇게까지 분석을 세밀하게 한 편이 아니라 가지고 요거는 그냥 패스하도록 하고 전효찬님 그 김경문 감독 같은 믿음의 야구 김태형 감독 같은 빼십배 야구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답변하기가 좀 힘드네요. 근데 사실 김태형 감독도 10배라고 하기가 애매한 게 자기가 찍은 선수는 진짜 거의 끝까지 믿어주는 편입니다. 근데 손호영 선수도 진짜 못하다가 결국 부상으로 빠졌잖아요. 다행히 재정비 기간을 가지고 완전히 살아나서 참 다행인데 김태형 감독도 자기가 점 찍은 선수는 진짜 죽을 때까지 박았습니다. 나승엽 선수도 안 살아나는데 거의 한 달 넘게 데리고 있다가 내리고 이번에도 거의 한 달가 기회를 줬잖아요. 그래서 충분히 믿음을 주는 스타일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김태형 감독은 못하면 바로 빼는 게 아니고 자기의 눈에 안 든 선수는 바로 빼는 편이고 자기가 봤을 때 이 선수한테 어떤 꽂힌 게 있으면 되게 오랫동안 믿고 쓰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는 그렇게 느끼고 맞아요. 그래서 김태형 감독님 튼동 픽과 아닌 튼동 픽 X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라고 저는 느낍니다. 그러니까 튼동픽이 아닌 선수한테 좀 이게 좀 가혹하다 싶을 정도 기회를 안 준다고 저는 느낄 때도 있었거든요. 근데 본인이 찍은 선수는 이렇게까지 밀고 나간다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밀고 나가긴 하는데 결과가 잘 나오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응원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 픽을 한 선수가 잘 되는 확률이 훨씬 높았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감독의 감을 믿어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OST님 말씀처럼 승엽 전민지 선수는 올해는 그냥 너무 욕심 부리지 말고 천천히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보여준 게 있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이대로 그대로 사라질 선수들은 아니라고 보고 특히 나승엽 선수는 저는 뭐 분명히 잘할 선수이기 때문에 올해는 그냥 성장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고 홈런 공자는 AG가 용병 터는 거 보면 신기하긴 하더라. 그러니까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하나 AG가 승차 없는 1, 2이긴 한데 하나 vs AG? LG가 훨씬 야구 잘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폰세 와이스 선수 빼면은 솔직히 성적이 지금같이 잘 나올 수가 없는 전략이라고 좀 보거든요. 근데 LG는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 LG는 팀이 급이 달라요. 그러니까 야구를 하는 어떤 급이 다른 게 좀 느껴져요. 진짜로. 그래서 하나는 솔직히 폰세 와이스 선수 중에 한 명만 좀 어떻게 공략이 되면은 그렇게 어려운 상대가 아니라고 보는데 LG는 구멍이 안 보입니다. 제가 봤을 때는. 누가 빠진다고 팀이 무너지고 그런 팀이 아니에요. 팀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LG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리그 수준 다른 리그 팀이라고 봐야 될 정도로 사실 급이 좀 높다고 저는 보고 있고 특히 수비나 디테일한 플레이가 진짜 수준이 다릅니다. 그냥. 그리고 말씀대로 지금 홍창기 선수도 없고 오스틴 선수도 없는데 이 정도로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급이 달라요. 혼자 급이 다른 팀입니다. 오스틴 홍창기 선수까지 오면은 진짜 무서운 팀이 되는 거죠. 같은 리그의 팀이라고 보기 힘든 정도의 능력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그쵸. 근데 프리덤님 말씀처럼 LG 상대로 그래도 올 시즌 좀 잘 하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는데 근데 큰 경기에서 만나게 된다면 솔직히 뭐 잘 할 수 있겠나라는 걱정이 많이 들긴 해요. 그러니까 지금대로 가면은 플레이오프 때 만나게 되는 건데 지금 순위가 유지가 된다면 근데 뭐 공략이
공략이 되겠나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하고, 만약에 우리가 2등하고 LG가 3등 해서 그렇게 해도 플레이오프에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솔직히 좀 들긴 해요. 수준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그리고 김도영, 안현민. 근데 전호찬님 말씀 같은 잣대를 들이대면 너무나 거기에 걸린 선수가 많기 때문에 김도영, 안현민 선수가 진짜 대단한 선수들인 거고, 나승엽 선수 충분히 잘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더 잘하는 선수를 예시로 들기 시작하면 욕심이 한도 끝도 없어지고 우리는 우리 선수만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남의 집 선수는 잘하면 그냥 박수 쳐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어디 보자. 오스틴 선수 내일 나오나요? 벌써 복귀를 하는군요. 벌써 복귀를 하고 흠야님 플레이오프 가서 만나면은 김태형 감독님의 그래도 우리 선수들은 거의 가을 경험이 별로 없다 보니까 사실은 타고 있을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렇고 LG가 이래서 하나랑 브롭하는 거, 폰세 와이스 선수 중에 둘 중에 한 명만 어떻게 공략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더 확률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 그러니까 LG는 단기전이라서 한 경기라도 잡을 수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솔직히 들거든요. 경기하는 거 보면은 좀 이런 걱정이 드는 것 같고 그렇습니다. 그렇고 딴 팀 얘기 좀 했는데 이제 딴 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소식이 좀 나온 게 있나? 김도영 선수가 내일 또 복귀를 한다고 하고 92년 우승 데자뷰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 이런 기사는 너무 부정 타는 기사라서 개인적으로는 안 보는 게 좋지 않나. 제발 저런 것 좀 하지 마. 제발 저런 것 좀 하지 마. 부정 탈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와이스 선수 딴 팀은 잘 공략을 하는데 사실 우리가 공략을 못 하니까요. 네. 사실 다른 팀하고 경기하는 성적 보면 그렇게까지 압도적인 선수가 아닌데 우리네한테는 뭐 완전 폰세 선수보다 더 무서운 게 와이스 선수입니다, 사실. 그러니까 보면은 타 팀하고 할 때는 보면은 심지어 6월 25일 7월 1일에 못 했고, 그러니까 보면은 우리하고 붙을 때 말고는 무너질 때도 많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상성이 이럴 수가 있지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삼성, NC, KT는 그야말로 묵사발을 만들었는데 우리는 왜 이래 이거?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고, 그리고 허심창에서 LG 선수 분위기 너무 좋다. 뭐 많은 얘기를 하지만 김현수 선수가 오면서 이 팀 자체를 많이 잘 다졌다라는 얘기가 많더라고요. 그렇고 하나의 1번 타자 손아섭. 네. 근데 좀 재밌는 것 같아요. 그냥 손아섭 선수 하나 거는 하나 손아섭. 그러니까 저는 트레이드 가는데 싱글벙글 이건 처음 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싱글벙글해서 참 저렇게까지 한국 시리즈 가고 싶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어찌됐건 한국 시리즈는 높은 가능성을 밟을 수 있겠네요. 그동안 참 오랫동안 못 갔는데 그런 것 같고, 우리 팀이 스위퍼한테 공략이 전혀 못하고 있다 보니까 너무나 안 되고 있는데, 스위퍼 던진 투수를 한번 또 조금 공략을 했었거든요. 지난번에 누구였지? 하여간 그 스위퍼 투수 중 한 명을 좀 공략을 했던 것 같아가지고, 그 이후로는 또 좀 네이 선수 공략 한번 했었나? 아무튼 네이 선수 공략을 조금은 했네요. 지난번에 6이닝 2시점이었으니까. 그래서 스위퍼를 그렇게 조금씩 극복을 해나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는 것 같고요. 그렇고 최종 순위 1위 가야지 2위 롯데. 그러니까 한화 같은 경우에는 사실 폰세 와이스 선수의 페이스가 무너지면은 사실 팀이 같이 가라앉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서, 그러니까 지금 폰세 선수가 13승 무패잖아요. 근데 사실 무패 다승왕이라는 게 가능성이 굉장히 낮거든요. 그러니까 시즌 끝날 때까지 이 페이스를 과연 유지를 할 수가 있는가? 지금은 보면 미치긴 했네요. 후반기 18이닝 무시점입니다. 그렇긴 한데 한 번 삐끗하면은 이게 팀이 와르륵 할 수 있는 위험성은 조금 있다고 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폰세 선수가 만약에 좀 흔들리기 시작하면은 급격히 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게 하나의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 뒤에는 사실은 그렇게까지 막 투수들이 막 강하지가 않아서, 그쵸. 류현진 선수도 사실 예전만 못한 게 사실이고, 문동주 선수가 지금 8승 을 올리고 있긴 한데 그렇게까지 막 엄청난 느낌은 또 아니란 말이에요. 3.39 잘하고 있지만. 그래서 폰세 선수가 한 번 삐끗했을 때 하나가 과연 버틸 수 있을까? 이게 약간 관전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네, 그쵸. 혜리님 말씀처럼 사람은 다 바뀌는데 팀 컬러가 유지가 된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이게 참 야구라는 게 참 재밌죠. 재밌는 것 같고, 공략이 빠른 KBS 공략이 안 되는 거 대체 무슨 공을 건드리고 있는 걸까요? 근데 사실 폰세 선수가 롯데하고 별로 상대를 한 적이 없습니다. 생각해보면 이제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아마 시즌 초반에 한 번 만나고 그 뒤에 롯데랑 한 적 없을 거예요. 맞네. 4월 3일에 한 번 만나고 그 뒤에 만난 적이 없다 보니까 폰세 선수 던지는 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본 적이 별로 없다 보니까. 타팀 선수는 제가 평가를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엄상백 선수 뭐 성적이 안 좋으니까 내려왔겠죠. 타팀 선수는 제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던지는 거 저희 롯데 경기에 나와서 매치업해서 플레이 본 거 아니면 제가 얘기를 안 합니다. 제가 모르기 때문에. 그쵸? 그리고 저는 뭐 와이스 선수 만나서 계속 얘기했던 게 지금 많이 만나놔야지. 그러니까 지금 와이스 선수한테도 지금 많이 당해야지 시즌 때 어떻게 공략법을 찾지, 지금 피한다고 능사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뭐 정규 시즌 때 폰세 선수 좀 더 만나보고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포스트 시즌에서 만나야 되는 투수이기 때문에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라는 생각이고, 박진 선수는 근데 그 일요일 경기 등판은 사실 승부가 결정이 되고 거의 정리가 되고 나온 상황이라서 사실 그거를 보고 평가를 정확하게 좀 힘든 것 같아요. 물론 뭐 보기에는 좋아 보이는데 이게 또 상대 타자들도 집중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얘기를 하기가
보기가 좀 어려운 것 같고, 그래서 고영표 선수 공략하는 거 보면은 뭐 영원한 천적 관계는 없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장두성, 황성빈 픽 VS로 하기 좀 힘든 것 같은데 장단이 명확한 선수들입니다. 장단이 명확한 선수들이고 지금 여론만 봐서는 또 황성빈 선수 여론이 안 좋아서 그런데, 저는 방송에서도 한번 얘기했지만 진짜 지구가 멸망하고 둘 중에 한 명만 남는다고 하면 저는 황성빈 선수를 픽을 합니다. 왜냐면 대체가 될 수 있는 선수냐 대체가 될 수 없는 선수냐 그 차이 때문이에요. 더 잘한다는 얘기가 아니고, 황성빈 선수 같은 플레이는 황성빈 선수밖에 못하는데 장두성 선수 같은 플레이는 다른 선수들도 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구승민 선수는 2군에 잘 계시고 사실 올해는 좀 안식년으로 봐야 되는 게 맞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홈런볼 공장님 말씀처럼 저게 딱 맞습니다. 장두성 시즌용, 황성민은 포스 시즌용. 그러니까 선발은 계산서는 건 장두성, 그 어떤 새로운 상황을 만들어내는 거는 황성민 선수. 그렇게 생각이 되고, 리프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자, 그렇고 그렇습니다. 데이비슨 선수 관련 얘기는 오피셜 기사 나오면 그때 얘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저희가 여기서 더 얘기한다고 물론 생산적인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가 나오겠죠. 이번 주나 늦어도 8월 15일 전까지 결과가 나올 거니까 그때 뭐 보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클러치에서 황장, 이게 클러치 상황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황 vs 장, 정규 시즌이면 장이고 포스트 시즌이면 황입니다. 그러니까 그 평범한 상황에서는 장준영 선수가 훨씬 잘할 건데, 평범하지 않은 상황에서 황성민 선수 같이 어떤 변수를 만들어낸 선수가 더 좋은 선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타이트한 상황에서는. 그래서 두 선수 다 필요해요. 두 선수 다 저는 뭐 보낼 수 없는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두 선수가 정말 조합을 잘했으면은 최고의 조합이더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고 야구부장님도 뭐 다 믿을 수는 없겠지만, 근데 객관적인 정보를 봤을 때 더 많이 아는 사람을 찾긴 힘들죠. 그래서 뭐 100% 정확한 정보라는 게 없겠지만 그래도 가장 신뢰 있는 정보만 가지고 있는 분 중에 한 명이니까요. 어차피 데이비드 선수 거는 8월 15일 전에 결과가 나옵니다. 그렇고 어디 보자. 홈런볼 공장님 말씀대로 우리가 포스트 시즌 업셋을 하려면 크랙이 필요하다. 저도 그 말씀 공감합니다. 그러니까 단기전은 객관적인 전력 외적인 상황이 너무 많죠. 너무 많아서 포스트 시즌의 라인업이 되게 다른 경우도 많아요. 그러니까 정규 시즌하고 되게 달라진 경우도 굉장히 많고, 좀 정규 시즌에 이해할 수 없는 라인업을 가동한 경우도 많은데, 그게 뭐 선수의 어떤 그 큰 경기 본능 이런 것도 좀 보일 것이고, 상대 투수의 성향을 보고 또 맞출 것이라서 그런 것 같고, 롯데 힘듦님 서류 준비 때문에 11일까지 계약을 해야 돼요. 그럼 딱 일주일 남았네요. 그러면 수요일 등판을 하고 뭐 모든 게 결정이 되겠네요. 바꾸든지 안 바꾸든지. 단기전에 홈런이 필요하다. 그렇죠. 단기전에 홈런이 필요한데, 근데 또 뭐 모르겠습니다. 단기전은 워낙 변수가 많으니까 홈런 뭐 지던 선수가 넘기는 경우도 많고요. 그래서 뭐 지금 우리가 없는 거포를 갑자기 영입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뭐 있는 선수들이 해주길 바라는 수밖에 없겠죠. 그건 없는 것 같고, 경험 그쵸. 2017년이 마지막이니까 그러니까 좀 우려되는 게 2008년 사태가 재현되면 어쩌지? 라는 좀 걱정이 드는 게 사실이죠. 그때 0대 3빵으로 그냥 끝났기 때문에. 근데 따지고 보면은 저때 8888 577 7년이잖아요. 근데 지금도 텀이 비슷하거든요. 어차피 텀이 18 29 20 21 22 23 24 하나 둘 셋 넷 다 7년 똑같이 7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비밀번호를 갱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포시즌 경험이 없기는 매한가지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 부분이 굉장히 우려했을 때 다행스러운 거는 포시즌의 경험이 굉장히 많은 김태형 감독이 그래도 사령탑을 맡고 있다는 거, 그건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지훈님 1900원 후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니까 가을 경기는 그쵸, 미치는 선수가 나와야 되고 생겨야 되고, 그렇게 얘기를 감독님이 작두를 타야 되고, 또 큰 경기 기질이 있는 선수를 잘 보시고 기용을 해주시겠죠. 그렇게 믿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그렇고 준 플레이오프 1, 2차전 외국인 쓰고 3차전 박수영 쓰고, 근데 외국인 선수도 어떻게 되냐에 따라 모르니까 그러니까 미래를 내다보는 건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그냥 가볍게 하는 얘기지, 그 사이에 뭐 어떤 선수가 들어올지 어떤 선수가 또 부상을 당할 수도 있고 해서 그냥 가볍게 얘기하는 부분인 것 같고, 올해 못 가면 그쵸, 비밀번호를 갱신하는 거니까. 근데 이제 뭐 포스트 시즌은 못 나갈 확률이 굉장히 낮아지긴 했어요. 물론 아직 100%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고 이제 좀 화제를 전환하면 좋을 것 같은데, 벌써 지금 48분
분 정도 얘기를 했거든요. 좀 화제 전환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떤 얘기를 해보면 좋을까요? 그렇죠. 롯데가 분위기를 타면서 끝까지 올라가니까 알 수가 없다라는 그런 생각이고, 그러니까 야구를 보는 재미 중에 한 개가 그냥 전망해보고 이런 것도 재미이긴 한데 이게 또 진지하게 파고 들어가면 재미가 없어집니다. 그냥 가볍게 얘기를 하는 게 재밌지 우리가 뭐 대단한 어떤 전망을 할 수도 없고, 사실 수많은 선수 출신의 어떤 전문가들이 이런 분들도 다 틀리잖아요. 야구라는 스포츠가 예측이 안 되는 경기라고 봅니다. 저는 예측을 하는 건 그냥 재미삼아서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나승엽 선수가 그쵸 살아나야 되는 알 수가 없는 게, 나승엽 선수가 또 포스트 시즌에 귀신같이 살아날 수도 있습니다. 선수 포스트 시즌에 지배자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알 수가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재조정을 하다가 포스트 시즌에 감을 찾아가지고 갑자기 저때 4월 모드를 보여줄 수도 있는 거고, 이게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알 수가 없는 거고, 하호님 노시안 선수 뭐 영입은 한참 뒤에 얘기이기 때문에 요 얘기는 제가 안 하고 있습니다. 저거는 너무 먼 미래이기 때문에 3년 남았나요? 아직 뭐 아무 예측하는 게 의미가 없는 얘기라서 제 얘기는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